안녕하세요. 메석스코리아 김학범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 기반 설계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V모델 개발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MBD가 어떻게 적용될지 대략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BD 기반으로 요구사항 분석부터 아키텍처 및 상세 설계, 구현 그리고 검증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발표 순서는 실제 개발 프로세스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구사항 관리와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 시 요구사항 관리가 왜 필요한 걸까요? 먼저 모든 요구사항이 설계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또한 요구사항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빠르게 이를 인지하고 설계와 검증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리퀘어먼트 툴박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외부 요구사항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불러올 수 있고 요구사항을 편집하거나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모델과 테스트 케이스, 심지어 생성된 코드까지 연결이 가능하고요. 요구사항의 개발 진행 현황을 분석을 하고 레포트로 출력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퀘어먼트 툴박스를 이용하여 시뮬링크 환경에서 어떻게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모는 외부에서 워드 파일로 작성된 요구사항을 시뮬링크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리퀘어먼트 에디터 창을 여시고요. 파일에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은 시뮬링크로 임포트할 수 있는 다큐먼트의 타입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워드 파일과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이외의 파일은 regIF 형식을 가진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워드 파일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워드 다큐먼트를 선택을 하고 실제 요구사항 문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옵션만 선택을 하고요. 임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워드에 작성이 된 요구사항이 시뮬링크 환경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드의 상위 요구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디스크립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요구사항을 구현하고 있는 하위 요구사항도 오른쪽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상위 요구사항과 연결이 된 하위 요구사항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하위 요구사항이 어떻게 구현이 되었는지를 시뮬링크 모델과 연결이 됩니다. 시뮬링크 모델과 요구사항이 하나의 창에서 볼 수가 있고 요구사항을 클릭하면 거기에 매핑이 된 시뮬링크 모델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마우스 드래그 드랍을 해서 이렇게 시뮬링크 블럭에 매핑을 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연결을 하게 되면 어노테이션이 뜨고 연결이 된 부분을 오른쪽 하단에 링크 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Verified by라는 링크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했더니 시뮬링크 테스트 앱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Requirements라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확장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연결이 된 요구사항이 해당 테스트 케이스에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요구사항 기반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요구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요구사항과 모델,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까지 이 세 가지가 완벽한 트레이서빌리티를 가지고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 관리는 앞에서 살펴본 Requirements Editor 뿐만 아니라 시뮬링크 모델과 함께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Requirements Perspective를 이용하는 건데요. 오른쪽 하단에 Requirement 브라우저를 클릭을 하시면 요구사항이 얼마나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요구사항에 대한 디테일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요구사항이 구현이 되었는지, 검증이 되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에는 아직 구현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뮬링크에 요구사항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배지로 표시가 되고요. 요구사항을 마우스 드래그 드랍을 통해서 그 시뮬링크 블럭에 연결하고 어노테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행사항에 구현이 되었다라고 색깔 바가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계된 모델에 대해서 요구사항과 연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와 연결하여 요구사항 검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진행 상태를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알려주어 요구사항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가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잘 정형화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스템 컴포저라는 툴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설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요구사항을 아키텍처에 매핑하고 시스템 분석과 상세 설계를 위한 시뮬링크와의 연결, 그리고 시뮬레이션까지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형화된 요구사항으로부터 펑셔널 아키텍처, 로지컬 아키텍처, 그리고 피지컬 아키텍처까지 시스템 전체의 아키텍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컴포저로 설계한 아키텍처는 요구사항과의 연결성을 갖고 요구사항의 개발과 검증 현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컴포저로 아키텍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링크 스타트 페이지를 여시고요. 시스템 컴포저 탭에 일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템플릿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가지고 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이름을 먼저 지어주고요. ESC 모듈이라고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우스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할지 레퍼런스 컴포넌트를 만들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하나를 더 만들고요. 이렇게 3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가져가게 되면 포트를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포트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은 상대편 리시브 포트에도 같은 이름을 갖는 포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포트를 통해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포트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의 모든 측면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복잡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컴포저의 또 다른 기능을 말씀드리면 메뉴에서 스케줄 에디터를 클릭을 하면 시스템 컴포저에서 시스템 엘리먼트 간의 수행 순서를 확인하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스케줄링을 위한 별도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모듈별로 실행 순서와 주기를 스케줄링 할 수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꿔가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컴포저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아키텍처에서 컴포넌트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의 타이밍을 분석하기 위한 시퀀스 다이어그램 형태로 작성을 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하위 컴포넌트의 모델링을 하는 방법과 모델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링크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델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뮬링크에서의 작업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UI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스웍스의 목표는 어떤 엔지니어더라도 특정 수준의 특정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뮬링크 툴스트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툴스트립의 목표는 필요할 때 시뮬링크 기능에 쉽게 액세스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메뉴를 보시면 시뮬레이션, 디버그, 모델링, 포맷, 그리고 앱과 같은 워크플로우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뮬링크는 수행 중인 작업의 흐름에서 특정 기능과 메뉴를 보여줍니다. 툴스트립 이전에는 메뉴 깊숙한 곳에 기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 상당수가 지금은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뮬링크는 사용하기가 더 쉬워지고 툴을 사용하기 위한 복잡한 프로세스 없이 여러분의 모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럭의 모든 측면에 포트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을 만드는 것을 가독성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의 향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델의 편집은 작업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모델이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모델 레벨의 검증을 통해서 설계 단계에서 빠르게 문제점을 찾아야 합니다. 요구사항을 작성하면 모델에 연결하고 테스트 케이스에도 연결을 하여 제대로 개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도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가 많아지면 시스템 메트리컬한 검증을 위하여 검증 자동화를 할 필요가 있고, 완료하고 나면 커버리지를 분석하게 되고 필요시에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 생성하거나 미싱된 커버리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레벨에서 정적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스탠다드 컴플라이언스, 미즈라 체크, 런타임 에러, 모델 디자인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모델로 개발하시면 모델 가이드라인 체크를 통해서 모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코드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툴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검증 툴 중에 하나인 시뮬링크 체크에 모델 어드바이저를 선택하시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모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선택한 후에 Run this 체크를 누르면 가이드라인에 의한 체크가 실행되고요. 체크 후에는 테스트 결과가 패스면은 녹색, 페일이 발생하면 느낌표가 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일이 발생한 항목을 클릭을 하면 페일이 발생한 이유와 페일이 발생한 블럭의 링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해당 블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에 따라서는 recommended action을 제공합니다. 즉, 시뮬링크가 위반 항목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원 클릭으로 적용 여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일 설계 오류를 설계를 한 이후가 아니라 설계하는 순간에 알 수 있다면 개발 기간을 더욱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딧 타임 체킹 기능은 사용자에게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피드백을 통해서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슈를 초기에 수정하고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델은 코드의 변경이 되기 때문에 모델 단계부터 런타임 에러를 방지하는 모델링을 하셔야 합니다. 시뮬링크 디자인 베리파이어는 오버플로우나 디비전 바이 제로, 배열의 인덱스 추가 등을 모델 단계에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의 앞 단계에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모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모델의 수준을 나타내는 정보, 즉 라이브러리의 재사용이나 모델의 복잡도, 사용 블록 수 등을 한 화면에 표시해 준다면 빠르게 모델 수준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뮬링크에서는 매트릭스 대시보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설계한 다음에 그 모델이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지, 기능적으로 제대로 동작하는지, 또한 이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는 충분한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뮬링크 테스트의 테스트 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여 테스트 스윗이라고 하는 그룹으로 정리를 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원하는 형태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스트 어세스먼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어 테스트 조건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명세화 시켜주는 기능도 있고, 당연히 그래피컬한 형태로 보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원하는 포맷으로 검증 결과 보고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테스트 매니저에서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한 번에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변수 값을 변경해 가면서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력에 허용 오차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테스트 설계 문서와 링크를 거실 수도 있습니다. 페일이 된 테스트는 보시다시피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페일이 된 원인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펑셔널 테스트를 수행한 이후에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가 얼마나 충실한지 커버리지를 체크하게 됩니다. 시뮬링크 커버리지는 모델뿐만 아니라 코드의 커버리지까지 계산할 수가 있고요. 디시전, 컨디션, MCDC 등의 커버리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에서 커버되지 않는 블럭은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개발자는 이 블럭을 커버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추가해서 커버리지를 높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델이 복잡하면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 검증 툴 시뮬링크 디자인 베리파이어를 사용을 하면 미싱된 커버리지를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상태가 우리가 추구하는 모델 검증의 완성 상태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커버리지 100%를 만족하고 모든 리퀘어먼트는 블럭과 테스트의 추적성이 설정되어 있으며 모델은 리퀘어먼트에 따라 동작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럼 코드 생성과 검증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모델 검증까지 마치고 나면 지금부터는 모델로부터 코드를 생성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인베디드 코더로 코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모델단에서 필요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코드 생성 시에 생성된 코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진 레포트도 함께 생성이 될 텐데, 해당 레포트를 활용하여 코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생성된 코드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과 메모리를 나누고 코드를 모듈화하여 생성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링크 모델을 완성한 후에 먼저 시뮬링크 창에서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솔버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Fixed Step 솔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 제너레이션 탭에서 시스템 타겟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는 인베디드 코드로 생성하기 위해서 ert.tlc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코드 생성 시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코드 제너레이션 오브젝티브스에서 set objectives를 누르면 코드 생성 시에 execution 시간을 우선시할지, 램 사용을 우선시할지 등등의 사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하고 나면 빌드 버튼을 눌러서 코드 생성을 완료합니다. 이런 초기 세팅 과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베디드 코더 퀵 스타트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순차적으로 코드 생성을 위한 옵션을 선택하면 쉽게 접근하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성된 코드와 레포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좌측 상단에 있는 여러 형태의 레포트가 있습니다. 외부로 코드 머짓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함수 선언 형태와 입출력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 인터페이스 레포트가 있고요. 코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스태틱 코드 매트릭스 레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와 시뮬링크 모델 간에는 모두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델과 코드를 리뷰하는 데에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코드 매트릭스 레포트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생성된 레포트를 통해서 간단한 코드의 매트릭스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태틱 코드 매트릭스 레포트를 보시면 코드의 라인수, 글로벌 변수 사용량, 스택 사이즈, 사이클로메트릭 컴플렉시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레포트를 코드 최적화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인터페이스 레포트를 보시면 생성된 함수를 기존에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함수의 프로토타입의 정보와 인풋 아웃풋 변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성된 코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코드 생성 시 생성된 메인 함수는 void 타입이고 메인 함수의 네이밍도 모델 이름 언더바 스텝인데요. 기본적으로 코드 매핑 창에서 함수와 변수를 원하는 형태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먼저 함수 타입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함수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뜨고 우선 다음과 같이 함수 이름을 편집할 수 있고요. 함수의 void 타입을 input 아규먼트를 가지는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코드 스타일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코드 스타일 탭에서 if, else로 할지,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할지 선택할 수가 있고 코드 인던테이션에서도 KNR 스타일로 할지, R만 스타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 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코드 매핑과 인베디드 코더 에디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코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인베디드 코더 딕셔너리에서는 코드 생성 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주는데요. 함수와 변수의 타입,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섹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코더 딕셔너리에는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 스토리지 타입과 데이터 스콥, 메모리 섹션에 따라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하단의 예시처럼 프레임워크대로 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도 함수 이름 및 파티셔닝을 위한 메모리 섹션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커스터마이징은 메인 함수뿐만 아니라 서브 시스템에서도 가능합니다. 해당 블럭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블럭 파라미터를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코드 생성 탭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서브 시스템이 코드 생성 시에 함수를 따로 생성하지 않는 인라인 형태일지, 함수가 분리된 형태일지 또는 파일이 분리된 형태일지를 선택을 해서 코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코드 생성 시 패키징에 대해서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모듈러를 선택하면 외부 인터페이스용 헤더 파일과 내부용을 나눠서 생성을 하고, 또 컴팩트를 선택하면 구분 없이 하나의 헤더 파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제 코드 레벨에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생성된 코드가 모델과 동일한 비헤이비어를 갖는지 백투백 검증을 진행합니다. 생성된 코드는 요구사항부터 모델까지 모두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백투백 테스트를 해서 커버리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투백 테스트는 이큐벌런스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PC 환경에서 생성된 코드를 검증하는 실과 타겟보드에서 검증하는 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모델 검증에서 사용했던 테스트 케이스를 재사용하고 코드 커버리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 테스트에서는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 인더룹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 매니저에서 테스트 포 모델 컴포넌트를 누르면 백투백 테스트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스트의 대상이 되는 모델을 선택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동 생성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투백 테스트를 한다고 설정을 하고 나면 테스트 매니저에 테스트 컨피그레이션이 자동으로 됩니다. 실 테스트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드가 자동으로 세팅되고 자동으로 생성한 테스트 케이스가 테스트 인풋으로 설정됩니다.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가 실 모드로 수행이 되었고 테스트 결과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델과 코드 커버리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버튼을 누르면은 실 커버리지 레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동적 검증이 완료되면 기존의 코드와 통합하고 폴리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정적 검증을 진행합니다. 미즈라 위반 사항은 없는지, 런타임 에러는 없는지, 기존 코드와의 인터페이스는 이상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정적 검증 도구인 폴리스페이스는 시뮬링크에서 실행이 가능하고 툴스트립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델로부터 생성된 코드를 정적 검증하기가 더욱더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폴리스페이스의 검증 결과를 코드와 모델로 추적이 가능한데요. 위반사항의 코드는 음영 표시가 되고 마우스 우클릭 후 Go to 모델 버튼을 누르면 위반사항이 있는 모델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타사의 코드 정적 분석 도구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폴리스페이스를 통해서 오버플로우 런타임 에러를 발견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역추적 기능을 사용하면 이렇게 시뮬링크 블록에 표시를 해주고요. 만약 문제점 원인이 파악이 되어 이렇게 세츄레이트 블록을 넣어주고 다시 코드를 생성을 하고 폴리스페이스로 분석을 해봤더니 오버플로우 런타임 에러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분석을 할 수 있기에 생성된 코드를 검사할 때도 폴리스페이스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먼저 모델 기반 설계를 활용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시뮬링크를 통한 모델링과 모델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델로부터의 자동 코드 생성 방법과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베디드 시스템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